안녕하세요. 부산 상간소송 변호사 진동환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을 준비한다고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한 열흘 만에 2,5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받고 끝을 낼 수 있다면 원고 입장에선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이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사례는 남편에 대한 구상금 청구까지 포기시킨 사례였기 때문에 원고 입장에서는 2,500만 원을 온전히 다 확보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판결로 치면은 거의 5천만 원짜리 판결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판결에는 구상권을 보통 배제시키질 않기 때문에 그럼 판결로 받고 그 판결금을 상대한테 받으면 그 상대는 우리 남편한테 절반 정도를 돌려받는다. 이게 구상권이잖아요. 그래서 구상권이라는 개념까지 생각했을 때 구상권을 포기시키고 2,500만 원을 받았다는 건 판결로는 거의 5천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수준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이렇게 좋게만 바로바로 끝나지는 않죠. 이 건의 경우는 원고 입장과 피고 입장이 좀 일찬면이 있었습니다. 피고도 좀 빨리 끝내야겠다라는 강한 니즈가 있었고 원고는 그 부분을 가지고 피고랑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여성분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크나큰 잘못을 발견하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걸 고민하다가 그래도 가정을 지켜야겠다 이런 쪽으로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게다가 이제 남편은 또 잘못을 잘 인정하고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 이렇게 싹싹 비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원고 입장에서도 가정을 잘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 되었던 거죠. 하지만 자신에게 이런 크나큰 충격을 준 가해자, 그러니까 소위 상간녀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저를 찾아와서 상간소송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일단 저는 의뢰인이 찾아오시면 원하시는 방향이 뭔지부터 나눠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원고 입장이시라면 빨리 끝내고 싶으냐, 아니면 금액을 최대로 받고 싶으시냐,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남편하고의 구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길 원하시느냐, 이런 부분을 갖고 경우의 수를 나눠서 제가 상담을 드립니다. 물론 빠르게 정리하면서 금액도 최대로 받는 걸 다들 원하시죠. 하지만 그게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가치 중에 본인은 어떤 가치를 우선하느냐. 그래서 어떤 원고분들은 돈은 다 필요 없고 무조건 판결을 받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은 금액적으로 좀 유리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을 이제 경우에 맞게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케이스는 상담을 해보니까 충분히 합의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합의를 시도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상대방 여성분에게 연락해서 합의를 시도하고 안 되면 소송으로 넘어가자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게 된 번호로 상대방 여성분께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죠.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합의를 하시게 되면 빨리 끝나게 되고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하시면 저희는 이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연락을 받은 피고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피고 입장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나 이거 일 커지면 안 되니까 빨리 끝내야 돼 라는 분이 있고 나도 이제 금액이 제일 중요해, 금액 방어가 제일 중요해 하시는 분이 있죠. 근데 이 케이스에서는 피고분이 사건이 더 커지면 안 돼, 최대한 빨리 끝내야 돼 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피고 입장이 이렇다는 거는 우선순위가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편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남편한테 알려주면 안 된다, 아니면 집으로 소장이 날라오는 등의 행동이 자기한테 되게 큰 위험이 된다 라고 하실 때는 나는 금액적으로 충분히 제공할 테니까 빨리 끝내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역시 그 부분에 맞춰서 금액을 제시했고 구상권을 포기시키는 조항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2,500만 원으로 정리하기로 합의가 된 것이었죠. 이 합의서 작성은 저희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는데요. 당사자분들이 명확하게 합의를 하셔야 되니까 합의서 작성에는 본인들의 인감증명서나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등이 확실하게 들어가야 되죠. 다만 이 두 분의 관계가 직접 대면하기는 어려운 관계잖아요. 껄끄럽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작성을 두 개를 해놓고 사인을 한 분께 먼저 받고 다른 분이 나중에 오셔서 확인을 받고 그리고 합의금을 입금하는 그런 식으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변호사 선임부터 이 합의금 지급까지 딱 열흘이 걸렸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원고 입장에서는 스트레스 진짜 최소로 받고 합의금도 충분히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간소송에서 가장 좋은 결과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합의를 시도한다고 해서 다 합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원고 입장에서도 합의를 하고 싶은 경우 아닌 경우 이걸 나눠서 합의를 시도를 해보지만 피고가 이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합의는 할 수 없는 거고, 그렇다면 결국 소송 등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원고든 피고든 각자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어떤 방향이 유리한지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들을 다 고려를 해보고 그랬을 때 어떤 방향을 해보는 게 좋겠다, 저희가 그런 안내도 드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한번 오셔서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잡으시고 어떤 방향으로 해보자 라고 가시는 게 중요하죠. 자, 이렇게 오늘은 열흘 만에 상간 원고로서 합의를 시도해서 합의금 2,500만 원 확보하고 남편에 대한 구상권까지 포기시켜서 사실상 판결로는 약 5천만 원짜리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봤던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다른 사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